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 제목은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 후 챙겨야 할 제일 중요한 것들 이란 제목으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작년에 선정된 기업들 대상으로 지난달 말에 창업진흥원과 그리고 각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성과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목적은 2020년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된 후 참여 기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 증빙자료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2020년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기업들 전체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차 선정 기업은 2020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확보한 실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2차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수행한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 기업들 대상으로 실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 기간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데 1차 선정 기업은 작년에 3월 달부터 사업 공고를 통해서 선정한 기업들이 협약 기간이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약 9개월 동안 협약 기간이 주어져 있고요. 9개월 동안의 실적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기간이 6월 1일부터 협약이 시작된 6월 1일입니다. 6월 1일부터 작년 연말까지의 실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2차 선정 대상 기업 같은 경우는요, 2차 공고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부터 협약 기간이 2021년 5월까지 7개월입니다. 이번 실적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의 실적을 조사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 조사에 모든 기업들이 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적을 낼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사업 수행이 좀 더딘 기업들은 실적 내는데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애를 많이 먹었을 것 같습니다. 조사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매출액 조사입니다. 사업이 선정된 후 선정된 기업들이 매출 실적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그리고 매출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내역서를 제출해서 증빙자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항목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항목은 4대 보험 사업 가입자 명부 그리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을 해서 협약 기간 동안에 채용이 된 인원 그리고 퇴사한 인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과 상실 직원 모두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 기간 동안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도 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액 관련돼서 한번 보실까요? 어떤 증빙 자료를 제출하냐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1기는 상반기, 2기는 하반기인데요. 아까 초기 창업 패키지 1차에 선정된 기업들은 사업 시작이 6월부터 했기 때문에 표준증명원 2기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더라도 그 6월달 분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6월달 분은 매출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6월달 분에 대해서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받으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2차로 선정된 기업들은 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2기에 해당되는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출하는 게 아니므로 1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매출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국세청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회사의 전반적인 개요가 있습니다. 대표자 소개와 과세 기간과 그리고 매출과 과세 표준 수치로 제시됩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동안에 매출 그리고 과세 표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증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내역서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두에는 인적사항, 회사의 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이렇게 기간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기간을 지정하셔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역도 이런 합계뿐만 아니라 내역도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조사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 기간 동안 특허 출원 그리고 특허 등록 내역, 출원하거나 등록하면 이 통지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통지서를 증빙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동안에 투자 유치가 있었는지 투자 계약서와 그리고 입금 내역, 투자 유치 확인서를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인수합병된 경우도 있으면 인수합병 관련된 계약서, 그리고 IPO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전자공시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해각서 MOU건이 있으면 구매 의향서라든지 투자 의향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 참여 기업들의 성과로 증빙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구매 의향서, 투자 의향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증 및 용자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어떤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확보를 한 실적이 있는지도 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 입증 서류, 이 수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걸 통해서 증빙을 할 수 있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런 지원을 통해서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면 상당한 임팩트 있는 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책과제 R&D 사업에 선정된 것도 그 기업의 성과로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R&D 사업에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협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전시회 참가 실적이라든지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 기업 부설연구소 등록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기업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제가 이번 영상의 제목을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 이후에 가장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타이틀을 뽑았었는데요. 이 조사 항목들이 결국은 사업 종료 후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 기업들에 대해서 최우수냐, 우수냐, 보통이냐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의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성과를 잘 표현을 하고 잘 증빙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치면은 사업 시작한 기간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2차 선정된 기업들은 협약 후 2달간의 성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협약 후 2달 만의 성과가 그렇게 빨리 달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차에서 선정된 기업들도 실적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창업 패키지의 사업을 신청하기 전부터 이런 플랜들이 기획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 신청 전부터 이런 어떤 쿠킹 작업이라 합니다. 보통 사전에 이렇게 어떤 판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그런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게 미리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의향서, 투자 의향서 이런 부분은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계약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런 구매 의향서, 투자 의향서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와서 결실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작되고 난 후에 바로 이런 걸 준비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걸 빨리 달성할 수 있을까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